엄마, 요즘엔 시댁에게 뭘 해줄 수 있어야 대접받는 거예요. 그냥 나이 많다고 무작정 모시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태영이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괜히 이것저것 참견하지 마시고요. 엄마, 지연이 말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엄마도 시대에 맞춰 사셔야죠. 태영아, 너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아무리 부모라도 능력 없으면 기대하지 말아야죠. 우리도 우리 살기 바쁘거든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우리한테 해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태영아, 내가 너한테 집 팔아서 전세금 준 건 벌써 잊었니?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엄마 챙겨야 할 일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현실을 인정하세요. 요즘은 능력 있는 시댁이어야 인정받는 거예요. 능력이라.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희생한 건 능력이 아니란 말이니. 아, 정말? 여러분, 저는 71세 최옥순이에요.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됐지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돈 한 푼 없다며 아들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던 제가 어떻게 통쾌한 복수를 했는지 그 반전을 들어보시죠. 참, 30대에 남편을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빨래, 청소, 식당 일 안 해본 게 없었지요. 손가락 마디마디 굳어지고 허리 아파도 참았어요. 오로지 아들 태영이와 딸 수진이를 위해서였지요. 태영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학교에서 상 많이 받아오고 선생님들도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는 이 아이 하나 믿고 모든 걸 쏟아부었지요. 제가 굶어도 아이들 학원비는 꼬박꼬박 냈어요. 겨울에 연탄 사는 돈 없어서 이불 속에서 떨며 잤던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지요.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만 제 꿈이나 희망 같은 건 생각할 겨를 없었어요. 그저 아이들이 잘 크기만 바랐지요. 태영이가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 취직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고생 모두 보람으로 느껴졌지요. 몇 년 후 태영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온 마음 다해 지원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집이었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려면 집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태영이도 걱정 많았어요. 그때 주저하지 않고 결정했지요. 제가 평생 살던 집 팔기로요. 그 집은 남편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아이들 뛰어놀던 마당 남편 심어놓은 감나무 모든 게 추억이었지요. 하지만 아들 행복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어요. 집 팔아서 나온 돈과 평생 모아둔 적금 보험 해지해서 전세금 1억 5천만 원 만들었어요. 그 돈 모두 태영이에게 줬지요. 그때 자식 잘 되면 다 보람이다 믿었어요. 태영이 신부 지연이는 처음 볼 때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어요. 인사 정중하게 하고 말 조금 예쁘게 하더라고요. 이런 며느리라면 우리 태영이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요. 결혼식 날 정말 행복했어요. 그동안 고생 모두 잊어질 만큼 기뻤지요. 태영이가 웨딩드레스 입은 지연이와 함께 서 있는 모습 보면서 제 인생 가장 큰 보람 느꼈어요. 결혼 후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집 팔아서 아들 줬으니까요. 하지만 후회 안 했어요. 아들 행복하면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이상했어요. 태영이 연락 뜸해지기 시작했지요. 처음 신혼이라 바쁘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 일주일 한 번 안부 전화하던 아이가 이제 한 달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먼저 걸어야 겨우 목소리 들었지요. 그마저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말로 금세 끊었어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명절 하루 전부터 와서 함께 준비하고 차례 정성스럽게 지냈는데 이제 의무적으로 잠깐 들렀다. 금세 가버렸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처음 그럭저럭 따라왔지만 점점 귀찮다는 표정 숨기지 않았지요. 어느 날 태영이에게 엄마 보고 싶지 않니 물었더니 태영이 엄마 저도 바빠요. 회사 일 많고 지연이랑 시간 보내야 해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그 말 들으면서 가슴 멍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아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된 것 같았지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 벌어졌어요. 어느 날 태영 집 깜짝 방문했더니 지연이 저보고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죠.
우리 바쁜데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그 말 듣고 당황했어요. 제가 아들 집 가는데 미리 허락 받아야 하나요? 그날부터 지연 태도 확 달라졌어요. 처음 예의 바른 줄 알았는데 점점 본색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말투부터 달라졌어요. 존댓말 하지만 속 가시 박힌 그런 말투였어요. 어느 날 태영 집 갔을 때 지연이 어머니 요즘 시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시댁 모시는 게 아니라 서로 도움이 돼야 하는 거예요. 처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됐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니 물었더니 지연도 직설적으로 요즘엔 시댁 뭘 해줄 수 있어야 대접받는 거예요. 그냥 나이 많다고 무작정 모시는 시대 지났어요. 그 말 순간 숨턱 막혔어요. 제가 아들 집 팔아서 전세금 준 건 잊혀진 일이 됐나 봐요. 아니 그런 것보다 돈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지요. 그 뒤로도 지연 말 계속됐어요. 어머니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괜히 참견 마시고요. 아무리 부모라도 능력 없으면 기대 마세요. 우리 살기 바빠요. 매번 그런 말 들을 때 가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평생 아들 위해 희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저 돈 없는 시어머니 쓸모없는 존재 된 거지요. 더 가슴 아픈 건 태영 반응이었어요. 슬며시 이런 얘기했더니 태영 오히려 지연 편 들었어요. 엄마 지연 말 이해해주세요. 요즘 세상 어떤 세상인데 엄마도 시대에 맞춰 사셔야죠.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 인생 무게 모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지요. 그 뒤로 며칠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거울 보면 초라하고 쓸쓸한 늙은 여자만 보였어요. 평생 누군가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그 누구도 저 필요로 안 하는 것 같았지요. 친구들 만나도 마음 편하지 않았어요. 다들 자식, 자랑, 며느리 자랑하는데 저 할 말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 처지 더 초라하게 느껴졌지요. 어느 날 견딜 수 없어 태영에게 전화했어요. 태영아, 엄마 그렇게 부담스러우니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태영 짜증스럽게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지연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한 건데 현실적으로 네 엄마. 솔직히 엄마 우리한테 해주실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엄마 챙겨야 할 일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순간 정말 세상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 집 팔아서 준 건 잊혀진 일이 됐나 봐요. 아니 이제 짐작 취급받는 게 더 충격적이었지요. 전화 끊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정말 쓸모없는 존재 된 건가? 돈 없는 시어머니 대접받을 자격 없나? 그런 생각 머릿속 맴돌았지요. 그날 밤 깊은 절망 빠졌어요.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위해 평생 바쳤는데 이제 그 아들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지요. 그렇게 절망적인 날들 계속되던 어느 날 오래된 장롱 정리했어요. 이사 갈 때 가져온 낡은 장롱이었는데 안쪽 서랍 잘 안 열려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지요. 서랍 억지로 열어보니 봉투 하나 있었어요. 남편 생전에 숨겨둔 것 같았지요. 처음 별것 아니겠거니 했는데 열어보니 상상 못한 게 들어있었어요. 남편 손으로 직접 쓴 편지 한 장과 통장 몇 개 주식 명세서, 신탁 증서 들어있었지요. 통장들 보니 모두 제 이름으로 돼 있고 금액 정말 놀라웠어요. 무려 12억 원이었지요. 처음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 고물상하면서 그런 큰돈 모을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서류 자세히 보니 모두 진짜였어요. 남편 평생 조금씩 모은 돈 제 이름으로 정리해둔 거였지요. 남편 남긴 편지 읽는 순간 눈물 왈칵 쏟아졌어요. 옥순아, 이 편지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나는 돈 버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라도 너 위해 뭔가 남겨두고 싶었어. 자식들한테 너무 기대 마. 사람은 결국 혼자야. 이 돈 너 위한 거야. 평생 남 위에 살았으니 이제 너 위에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편지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편 저 얼마나 걱정하고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남편 말 맞다는 생각 들었어요. 저 평생 누군가 위해 살아왔지요. 이제 저 위에 살아야 할 때 같았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 잤어요. 마음속 깊은 곳 변화 일어나고 있었지요. 평생 남 그늘에서 살아온 제가 이제 주인공 될 수 있다는 생각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 보면서 스스로 다짐했어요. 최옥순, 이제 내 인생 살아. 일은 넘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남은 인생 온전히 내 것이야.
며칠 뒤 정말 놀라운 일 벌어졌어요. 태영이와 지연이 갑자기 집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연락 뜸했는데 웬일인가 싶었지요. 지연 그날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웃는 얼굴로 다정하게 어머니 요즘 지내세요. 저희 바빠서 자주 못 와 죄송해요. 그리고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도 재테크 잘하셔야 해요. 은행 돈만 넣어두면 이자 얼마 안 나오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손해거든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갑자기 왜 이런 말 하는지 이해했어요. 어디서 소문 들었는지 제게 돈 있다는 걸 알고 온 거였지요. 그래서 태도 180도 바뀐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들 관심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 돈에 있다는 걸. 평생 저 무시하고 푸대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진 이유요. 지연 계속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돈 관리 힘드시죠? 저희 도와드릴게요. 태영 씨도 금융 쪽 아는 사람 많아 좋은 상품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태영도 거들어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 많고 위험하니 저희 관리해 드릴게요. 안전한 곳 예금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듣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저 짐짝 취급하던 사람들이 효자효부된 척하는 거였지요. 그것도 제 돈 때문에요. 저 그때 정말 단호하게 그 돈 내 몫이야. 이제나 최옥순 위에 쓸 거야. 지연 당황하면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고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가족. 저 비웃으면서 너희나 가족으로 생각한 적 언제 있었니? 돈 없다고 무시하고 쓸모없다고 푸대접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야. 태영도 당황해서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뭐. 내 와이프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니? 능력 없으면 기대 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때 정말 속 시원하게 좋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이제 내가 돈 있으니까 태도 바뀌었네. 그런데 남은 인생 너희 엄마 아니라 나로 살아볼 거야. 그날 정말 시원했어요. 그동안 속사인 답답함 모두 풀리는 기분이었지요. 태영이와 지연 말없이 집 나갔어요. 아마 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그 뒤로 바로 행동 옮겼어요. 먼저 이사 준비했지요. 아들 며느리 찾아올 수 없는 곳 살고 싶었어요. 제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삶 살고 싶었지요. 며칠 뒤 경기도 작은 도시로 이사 갔어요. 공기 맑고 조용한 곳이었지요. 아파트 아닌 작은 주택 사서 마당 가꿀 수 있었어요.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 정말 제가 주인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사람들 만났어요. 나이 비슷하고 취미 비슷한 사람들이었지요. 한글 교실 다니고 파크 골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은 넘어서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신기했지요. 특히 파크 골프 재미있었어요. 처음 공 제대로 못 맞췄는데 연습하니 점점 늘었지요.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 좋았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따뜻했지요. 한글 교실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들 배웠어요. 편지 쓰는 법 배우고 책 읽게 됐지요. 일은 넘어서 처음 소설 책 읽어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뭔가 제 안에 잠든 것들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평생 누군가 위에서만 살아왔는데 이제 저 위에 사는 게 신기했지요. 새로운 삶 시작한 지 몇 달 지났을 때 지연에게서 다시 전화 왔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연락도 안 되고 집도 비어있고 걱정됐어요. 정말 걱정됐을까요? 차분하게 걱정 고맙지만 나는 잘 살고 있어. 어머니 혹시 아버님 유산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혼자 계시니 관리 힘드시죠? 역시나 돈 얘기였어요. 단호하게 잘 정리해서 나 위에 쓰고 있어. 다시 그 돈 얘기 마.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돈 있을 때만 가족이야. 돈 없을 때는 왜 가족 아니었지? 그 말 남기고 전화 끊었어요. 번호도 바꿨어요. 더 이상 그런 연락받고 싶지 않았지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아침 일어나 마당꽃들에 물 주고 파크 골프장 가서 운동하고 친구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어요. 저녁 책 읽거나 드라마 보면서 여유로운 시간 보내지요. 가끔 태영 생각날 때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리워하거나 섭섭해 안 해요. 이제 알거든요. 자식 인생 있고 부모 인생 있다는 걸. 서로 의존 안 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게 건강한 관계라는 걸요. 얼마 전 여행도 다녀왔어요. 친구들과 제주도 갔는데 즐거웠지요. 일은 넘어서 처음 해보는 여행이었지만 하늘 맑고 바다 예뻤어요.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사진 많이 찍었지요. 그때 깨달았어요. 행복 남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라는 걸. 그동안 아들 행복해야 제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지요.
제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였어요. 지금 제 삶 더 이상 누군가 엄마 시어머니 아니라 최옥순 그 자체로 온전한 삶이에요. 71살에 찾은 진짜 자유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 시작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 위해서만 살고 계시면 가끔 자신 위한 시간 가져보세요. 나이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제 이야기 여러분께 작은 용기 됐으면 좋겠어요. 참, 세상 부모 자식 사이는 복잡하지요. 우리 나이 되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